네, 안녕하세요. 오늘 추석 연휴 보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관련돼서 쭉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베이스 클래시파이어, 지난번에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배웠을 텐데 그 다음에서 배우는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베이스 이론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수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확률을 아웃풋을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여기 써 있는 이 b 네, x 기분 y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확률을 그냥 처음 배웠을 때는 그냥 x가 주어졌을 때 y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이제 머신러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x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y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보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수능 성적에 따른 대학 입시의 합격 여부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그럼 x가 어떻게 돼요? x가 우리의 수능 점수가 될 거고, 그러면은 y가 뭐가 나올까요? y가 우리가 합격 여부인 거죠. 그렇죠? 그럼 합격 여부 y는 1이 합격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y는 0이 불합격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수능 점수가 뭐 300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합격을 할 확률은 이거죠. B, Y가 1이 나오는데 X가 300.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합격할 확률인 거죠. 합격할 확률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고, P, Y equals 0, X는 300은 여기는 불합격 확률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이런 형태, 우리가 x가 주어졌을 때 y를 예측을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수식을 봐야 되는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지만 이러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x와 y의 동시에 존재하는 확률을 x에 대한 확률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반대는 아래와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것을 좀 전개시켜서 여러분들은 아마 배웠을 거예요. 베이스 시오렘이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수식은 전개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y가 주어졌을 때 x, 그리고 py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px로 나누면은 우리가 x가 주어졌을 때 y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위처럼 수능 점수가 주어졌을 때 합격을 할지 불합격을 할지를 예측을 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두 개인 거죠. 그 아래에 있는 여기 이 값과 이 값 두 개를 알면 되죠. 이 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필요성이 떨어져요. 네, 여기는 분자 같은 경우는 사실성이 조금 떨어지고 이 위에 분모만 있어도 되는 거죠. 왜냐? 우리가 x는 우리가 결국 비교해야 될 값은 뭘까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값은 px가 300점일 때 y가 1일 경우, 합격할 경우 py가 1일 확률에다가 px는 300.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뭐 0.7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x가 300이고 y가 0. 자, 이 확률. 자, 이게 0.3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이랬을 때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은 위에 있는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이 수식이 큰지 아니면 초록색 수식이 큰지를 봐야겠죠.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분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눠지죠. 어차피 나눠지기 때문에 이 분자에 있는 이 값과 이 값 둘 중에 어떤 값이 더 큰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대학에 합격을 할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은 불합격을 할 확률이 높은지 그 두 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given a record with attributes 우리가 x가 d개의 x가 주어졌을 때 그 당시 y를 예측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maximum a posterior라는 건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베이즈 이론에 따라가지고 베이즈 이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x가 주어졌을 때 y를 예측한다. 이 확률을 예측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아까 이전에 배웠던 베이즈 이론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테이블 형태로 한번 실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x가 수능 점수 하나였지만 지금은 x가 뭐가 있죠? 우리가 지금 evade 얘를 예측한다고 쳤을 때 evade를 예측한다고 쳤을 때 이게 뭐 세금을 회피할 확률 이런 건데 했을 때 우리가 refund, marital status 그리고 taxable income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x가 x1, x2, x3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x1부터 xd까지 있고 y 얘를 예측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값을 예측해야 되는 건데 이 값을 예측하려면은 얘를 똑같이 아까 베이즈 이론에 따라서 확률을 바꿔야 되죠. 자, 베이즈 이론 뭐였죠? b y바 x는 뭐였죠? b 반대죠? 반대 x바 y를 구하고 그 다음에 py를 곱하고 px로 나누면 되죠. 그쵸? 자, 이거를 x가 하나일 때는 위처럼 나오지만 x가 여러 개일 때는 아래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x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그거죠. 뭐 refund가 어떤 건지, 뭐 marital status가 뭔지, taxable income이 무엇인지 그 자기의 상태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이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결국에 예측을 할 때는 이걸 예측하는 거죠. 우리가 x가 주어졌을 때 y를 예측하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래 분자는 필요가 없고 분모이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냐라는 문제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얘를 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py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py가 x바 y가 어떻게 되는지 y 기분 xi부터 xd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뒤로 넘어가 보면은 자, 이 상황을 볼게요. 이 상황. 자, 우리가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봤을 때 refund가 no고 marital status가 divorce고 income이 120K라고 할게요. 자, 이 사람 X가 좀 주어져. X1, X2, X3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evade가 yes일지 no일지를 예측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we need to estimate 네, X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evade가 yes인지 no인지 이 두 개의 확률을 비교해서 뭐가 높은지를 보는 거죠. 자, 뒤부터 evade yes가 yes고 evade no가 no라고 할게요. 얘가 우리가 y니까 이거는 제가 뒤부터 yes면 무조건 evade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위에 있는 이 수식을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우리가 바로 뒤에 수식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t, y 바 refund가 no고 marital status가 d고 인컴이 120K인 거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죠 지금. 자, 이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뭐랑 비례하죠? P, R은 no, M은 D, I는 120K 바 Y 그리고 E, Y. 자, 여기에 비례하죠. 그럼 이 수식들을 구해야 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여기 했듯이 이렇게 구했을 때 이 수식 두 개를 구하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결국에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제가 구체적인 값들을 넣어주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이런 형태로 베이즈 이론에 따라서 확률을 바꿔가지고 계산을 다 하는 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 나이프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가 이 형태에 있을 때
Y가 yes인 경우를 보는 거죠. refund가 no이고 marital status가 divorce이고 인컴이 120K인 경우를 보자는 거죠. 물론 당연히 실제 데이터에서 이러한 사람이 똑같이 있는 경우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refund가 no이면서 marital status가 divorce고 인컴이 120K인 사람이 지금 없죠. 그렇죠? 120K가 이 사람밖에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refund marital status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 속에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예측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률 형태로 구현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형태로 봐주시면 되는 건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는 가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assume independence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자, 이 방법을 제가 naive Bayes classifier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naive Bayes classifier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확률들을 예측할 때 independence, 각 변수 간 독립이 가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y가 주어졌을 때 이런 여러 x들을 구하는 것을 단순히 y의 x1, y의 x2, y의 xd까지 확률에 곱으로 했을 때 이 확률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인디펜던스를 assume을 합니다. 자,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훨씬 더 절약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y 됐을 때 모든 x에 관한 관계를 다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y와 x의 관계.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네, evade와 refund의 관계, evade와 marital status의 관계, 그리고 evade와 taxable income의 관계를 파악해가지고 걔네들을 기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한다. 이렇게 각각의 확률의 곱을 활용해서 예측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얘를 예측하는 게 데이터를 가지고 x와 y의 관계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파악하는 게 학습 데이터고, 이것을 기반으로 여기서 도출해낸 확률을 기반으로 나중에 예측을 하는 것이 테스트 단계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categorical variable과 당연히 continuous한 variable 두 가지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봐야 되겠는데 여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continuous한 variable이 편하고 categorical은 조금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naive Bayes 같은 경우는 우리가 y는 1 이런 확률 형태로 도출을 하려면은 무조건 categorical이 편합니다. 그래서 categorical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 개수, 데이터 전체 개수에 대해서 A가 몇 개인지, 그것에 해당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 가지고 확률을 도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야. 한 반에, 우리 반에 뭐 10명이 있는데, 우리 반에 10명이 있는데 4명이 뭐 서울에 살고 6명이 경기도에 산다고 할게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P 서울. 자, 학생을 한 명 뽑았을 때 서울일 사람의 확률은 6분의 3 거죠. 그 다음에 P 경기는 10분의 6인 거죠. 자, 이러한 형태 굉장히 쉽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을 바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컬 같은 경우는 나이프 베이스를 활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프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테고리컬 변수가 조금 많을 때 활용하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P 서울, P 경기.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가 이거죠. 문제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컨티뉴어스 반 어트리뷰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서울 경기는 쉬워요. 10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는 깔끔하니까 좋은데 10명이 있는데 뭐 170인 사람도 있고 180인 사람도 있고 171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연속적인 숫자의 값이 있어요. 160도 있고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P161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형태로 구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160이 존재한다면 괜찮겠지만 160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165,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숫자를 쓸 때 이랬을 때 이러한 확률들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어트리뷰트가 조금 나이프 베이스는 확률을 도출하기가
y 기분 x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discretization이에요. discretization은 제가 아마 다른 수업 때도 얘기했고 이 수업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을 텐데, continuous한 variable을 중간에 자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 같은 경우 뭐 170 이상, 170 이하, 아니면은 뭐 이런 형태로, 아니면 나이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30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간을 잘라가지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확률 형태로 바꿔주면은 훨씬 더 편하게 카테고리컬 형태로 바꿀 수 있고, 따라서 확률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probability density estim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처럼 이렇게 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키로 우리가 사람들의 키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이런 분포를 만드는 거예요. 분포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분포 기반으로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것을 보통 노멀하자, 보통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컨디셔널한 probability를 예측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분포가 뭐 키 같은 경우는 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텐데 가우시안 분포를 않는 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평균이랑 베리언스를 통해서 우리가 175 이상의 확률, 이러한 형태로 예측을 하는 건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존재하는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보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아래처럼 하지만 그렇게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샘플에 없는 리펀드는 안 했고, 메리터는 결혼은 이혼을 했고, 인컴은 120K인 이 사람을 예측하고 싶어요. 자, 이 사람을 예측하려면 우리는 이 확률을 하면 되겠죠. yes일 때 no, yes일 때 divorce, yes일 때 income, 이 확률을 다 곱해가지고 아래 no일 때의 확률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그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펀드일 때, 자, 우리가 지금 리펀드는 no인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베이드가 no일 때, P 리펀드가 no인 이베이드 no를 계산해 볼게요. 자, 제일 위에 있죠? 얘 같은 경우 여기 있죠. 리펀드가 no이고 이베이드 no일 경우 7분의 4죠. 왜냐? 이베이드가 no인 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개 중에서 리펀드가 no인 경우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리펀드 3개, 4개. 죄송합니다. 4개. 4개 나오기 때문에 총 7분의 4 해가지고 no일 때, 이베이드가 no일 때, 리펀드가 no인 경우는 7분의 4가 나오고, 반대로 똑같이 no일 때 yes인 경우는 7분의 3이 나오겠죠. 자, 이런 형태로 확률을 이제 하나씩 추정해 나가는 거예요. 자, 리펀드는 이렇게 추정했죠. 그랬을 때 일단 이 형태로 추정할 수가 있고, 비슷하게 marital status 같은 경우도 no일 때 single, divorce, married, yes일 때 single, divorce, married들도 다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하나만 해볼까요? 여기서 얘 해볼게요. 얘. 네. 이베이드가 no일 때, 자, 이베이드가 no일 때 marital status가 married인 경우를 볼게요. 자, 이베이드가 일단 no니까 이베이드 no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개의 예시가 있고요.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렸는데 7개의 예시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marital status가 married인 경우는 married 하나, 둘, 3개죠.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베이드가 no인데 marital status가 married인 경우는 7분의 4이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펀드가 no일 확률, 그러니까 no일 때 모든 거를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여기죠. 문제가 인컴은 120K인데 120K가 문제가 120K인 경우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연속적인 변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평균이 110이 나오고 베리언스가 2975가 나왔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뭐 이거 여기 루트를 씌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클래스가
지금 no일 경우는 이렇게 나왔고 클래스가 yes일 경우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no일 때 yes일 때 이것에 따라서 예측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P가 인컴이 우리가 no일 때, evade가 no일 때 인컴이 120이 될 확률을 보면은 evade가 지금 no일 때, no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이 7개의 taxable income의 평균과 베리언스를 구한 다음에 뭐 지금 여기 빨간색 있는 여기 있죠. 7개 값. 걔를 가지고 이렇게 확률을 구한 다음에 걔네들 기반으로 125가 될 확률, 125가 넘을 확률, 그 확률을 구해주면은 우리가 바로 0.0072의 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yes일 때는 mean과 variance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예측을 해야 할 리펀드가 노고, marital status가 divorce고, 인컴이 120K인 경우를 볼게요. 자, 똑같은 페이지가 한 번 더 있었네요. 자,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죠? 이거일 때 P X 기분 Y를 구하고 싶지만 얘를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P Y 기분 X를 구하고 P Y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PY는 또 구해볼까요? 이건 쉽죠. PY. PY는 몇이죠? PY는 아까 많이 구했지만 evade가 Y가 no부터 할게요. Y가 no 한 다음에 yes 하면 되겠죠? 그럼 PY의 Y는 no는 7개니까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0분의 7인 거죠. 자, 그 다음에 Y given X가 어려운 건데 Y given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수식을 한번 볼게요. 자, no일 때 no 7분의 4죠. 자, evade가 no인 게 7개고 그 중에서 4개의 샘플이 refund가 no이기 때문에 7분의 4. 그 다음에 no일 때 divorce는 7분의 1. 그 다음에 0.0072는 이 부분 지금 초록색으로 표기하는 이 부분을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0.0006이 나왔습니다. 자, 비슷하게 yes일 때 x가 나올 확률은 비슷하게 똑같이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자, 비교를 해보면 뭐가 더 크죠? 얘가 훨씬 더 값이 크겠죠. 그렇죠? 뭐 위에 값에다가 10분의 3도 곱하고 아래에다가 10분의 7도 곱해야 되긴 하지만 곱해도 11 마이너스 10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노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실제로 클래스가 노, evade가 노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 evade는 노라고 예측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예측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형태 우리가 베이시안의 개념을 가지고 베이시안 그 수식을 기반으로 우리가 x가 주어졌을 때 y를 예측하는 반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likelihood를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naive Bayes classifier라고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방법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배웠고 이제 두 번째로 배우는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어드밴티지의 첫 번째 easy to implement예요. 뭐 당연하죠. 이게 사실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한데 얘는 손으로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어트리뷰트가 D개를 가지고 있을 때 모델링에 필요한 게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Y에 대해서 얘네들을 구했을 때 D개, 2 곱하기 D개만 있으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위처럼 컨디셔널 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정도 파라미터를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인디펜던트 하다고 Y에 대해서 X들이 인디펜던트 하다고 가정을 하죠. 물론 현실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D개로 굉장히 적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바이너리만 따졌을 때요. 우리가 컨티뉴어스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observe 데이터로 우리는 knowledge를 구축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같은 경우 데이터가 또 적을 경우에 또 잘 적용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떤 경우에 이 Y에 대해서 X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가 적으면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있는 것이 자 그럴 때 우리가 아예 예측이 안 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컨디셔널한 인디펜던스를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수능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를 가지고 대학 합격을 예측한다 할게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수학 공부 잘하는 애가 보통은 영어도 잘하고 보통은 국어도 잘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굉장히 강한 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가정이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모델 성능이 그까지는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또 모델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베이즈 앤 빌리프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나이프 베이즈의 단점 아까 얘기했듯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가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외하고 어떤 일부 변수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모델링 할 때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모델링이 복잡해지지만 하지만 예측은 조금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얘는 얘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일부 변수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모델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베이지안 빌리프 네트워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 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베이지안 빌리프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그래프 형태로 변수들을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떤 변수랑 어떤 변수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표현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해서 우리가 D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D는 어디에도 영향을 안 받는데 이 D에 의해서 C가 결정이 되고 C에 의해서 A랑 B가 결정이 나는 이러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에 있을수록 훨씬 더 독립적인 거죠. 그렇죠? D는 어디에도 영향을 안 받는 거죠. PD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페런트라고 해요. 그래서 D는 C의 페런트고 A는 C의 차일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상처럼 서로 관계를 트리 형태로 그려가지고 이 영향을 받는 것들을 조금 고려해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합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노드랑 엣지가 있어서 서로 이어주는 이 형태를 보통 우리는 그래프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서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고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P, A, B, C, D가 동시에 나왔을 때 예측할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예측한다는 거죠. 아까는 다 모든 것들이 독립일 거라고 했지만 여기는 독립이 아닌 거죠. 독립일 경우는 이때 어떻게 예측하죠? 이것을 PA 곱하기 PB 곱하기 PC PC 곱하기 PD 원래는 이렇게 되지만 독립이 아닐 경우는 PD를 예측하고 PD에 따라서 C에 따라서 B, C에 따라서 A. 자, 이 형태로 예측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부 변수들에 대해서 서로의 상관관계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배우는 베이지안 빌리프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C가 주어졌을 때 A랑 B가 독립인지 이런 것들도 아니면 C가 됐을 때 A랑 B랑 또 독립이고 이런 경우 서로 간의 관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베이지안 빌리프 네트워크라고 하고 그 중에 일부를 나이프 베이스라는 거죠. 나이프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했던 건 아까는 X들이 다 Y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지만 X들끼리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이 형태의 그림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이러한 형태로 모델링을 구성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예시를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이런 형태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5가지 변수가 있어요. 자, 운동을 하는지 여부, exercise, 그 다음에 다이어트.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heart disease, 내가 심장병이 있을 확률, 그리고 심장병이 있었을 때 체스트 페인과 블러드 프레셔가 어떻게 되는지, 블러드 프레셔가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가슴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률을 다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형태의 연관이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지 여부, 식습관의 여부가 heart disease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heart disease가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체스트 페인과 블러드 프레셔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5가지를 예측했을 때 이러한 형태의 확률을 고려해서 P 다이어트랑 P 엑서사이즈를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서 heart disease가 있을지 여부를 예측하고, heart disease 여부로 블러드 프레셔랑 체스트 페인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아까 했던 형태의 나이프 베이지를 통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우리는 자, 뭐 저로 할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은 안 하지만 좀 건강식을 먹는 편이고, 가끔 제가 체스트 페인이 있어요. 조금 심장이 아파요. 그리고 저는 혈압이 높아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 4가지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관측되는 건 이 4가지죠. 이 4가지가 관측이 되었을 때 나는 지금 심장병이 있을까 없을까를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것도 메이슨 네트워크처럼 우리가 얘네들이 주어졌을 때 heart disease가 심장병이 있을 확률과 심장병이 없을 확률 2개를 비교해야 되죠. 자, 있을 확률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심장병은 뭐에 영향받죠? 심장병에 대해서 구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심장병 같은 경우는 아까 반대죠. 그러니까 심장병에서부터 체스트 페인으로 했으니까 체스트 페인에서 heart disease의 가능성을 봐야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2개의 관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heart disease랑 heart disease가 있고 심장병이 있는 경우, 이거를 봐야겠죠. 2개가 있을 확률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 이게 짝대기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는 heart disease가 지금 yes고 heart disease가 yes인데, 우리가 여기 왼쪽이죠. heart disease가 yes인데 CP가 yes인 경우 0.8이죠. 자, 그러면은 0.8을 아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0.8을 곱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이쪽도 볼게요. 블러드 프레셔가 하이고 HD가 S죠. 그럼 HD가 지금 현재 제가 heart disease가 있어요. 제가 심장병이 있을 때 블러드 프레셔가, 제가 블러드 프레셔의 혈압이 높을 확률 0.85죠. 0.85를 또 곱해줍니다. 그 다음 위에 얘 영향 받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똑같이 우리가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원래처럼 반대로 구해가지고, 제가 다이어트가 지금 헬시하고 지금 제가 건강식을 먹는데 운동을 안 할 때 heart disease가 걸릴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다이어트가 헬시일 때 heart disease가 있을 확률, 다이어트가 헬시고, 그 다음에 운동 안 한다 했죠. 운동 안 했을 때 heart disease가 있을 확률 0.45. 자, 이 0.45.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곱한 게 0.306이라고 하겠습니다. 306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관이 없을 때 반대죠. 똑같은데 HD가 yes, no, yes, no, yes, no만 바뀐 거예요. 이랬을 때 구했을 경우 0.00011이요. 자, 이랬을 때 이 확률 중에 위의 확률이 훨씬 더 크죠. 이 확률이 더 크죠. 그랬을 때 저는 이 4가지의 지금 제 상황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아무래도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훨씬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헷갈릴 것 같은 거 제가 한 번만 짚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 확률 구할 때,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여기가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eart disease랑 체스트 페인을 볼게요. 지금 heart에서 체스트로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근데 전 체스트 페인이 이미 있어요. 지금 전 심장은 아파요. 근데 제가 지금 걸린지 안 걸리는지 여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는 반대로 우리가 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트 디지스가 아래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식을 heart disease가 yes일 때, yes일 때, yes일 때 제가 체스트 페인이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이렇게 0.8, 여기도 0.85가 되고, 자, 위에, 그러니까 위 같은 경우는 컨디션에, 위에 있는 얘네들이 컨디션에 들어가서 heart disease를 예측하는 거죠. 그랬을 때 0.4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하고 여기는 아래로, 얘네들이 주어졌을 때 heart disease가 있을 확률, 그리고 위는 heart disease가 내가 만약 있었을 때 얘네가 발생할 확률인 거죠. 왜냐? 블러드 프레셔나 하트 디지스랑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하트 디지스일 때 블러드 프레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컨디션을 뒤쪽에, 하트 디지스를 뒤에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아래는 똑같은데 HD가 yes랑 no로 바뀐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요약하자면은, 자, 오늘 배운 게 이제 베이스, 나이프 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이프 베이스라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확률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들을 다 구한 다음에 베이지안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y를 구하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뒤에서 배우는 얘랑 차이점은 앞에 있던 것은 모든 변수들이 다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독립이 아닐 경우, 이러한 형태의 경우는 일부 변수들에 대해서 독립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뒤에서 배운, 네, 뭐 베이시안 블리프 네트워크 아니면은 프로버빌리스틱 그래피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일단 이 강의 자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그래도
그 아래 있어. 또